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일편 남씨는 종공주, 목화씨는 문희주. 존 애덤스. 존 애덤스. 이거야 존. 애덤스. 그런 노래가 있어? 없어. 존 아덤스. 존 애덤스는 누구인가? 몰라요. Who is John Adams? Who are you? Who is he? 아까 만화 캐릭터에 나오던데. Really? Yes. 와, 무슨 which animation? 이름이 존이야. John. 근데 평민이고 일과에서 바로 사라져. 안 나와.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지? 저요. 말하세요. 워싱턴 아닌가요? 맞아요, 워싱턴. 딩동댕동. 나와요. 그러면 second question. 미국의 첫 번째 부통령은 누구인가요? 저요. 말해요. 워싱턴이요. 부통령. 알아요. 누구? 워싱턴 DC요. 틀렸대요. 뭔데요? 그러니까 존 아덤스. 딩동댕. 딩딩딩딩 딩동동동동동. 정답이요. 웃기죠? 딩동댕동. 그러니까 1804년까지는 미국 대선에서 1등하는 사람이 대통령, 2등하는 사람이 부통령을 했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런닝메이트로 같이 나오지. 그래서 같은 팀 먹어가지고 그 팀이 이기면 그 팀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미리 하기로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2등이 부통령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이제 갈등이 많았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뀐 것 같아. 아니야. 미국의 첫 번째 제 대통령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었지만 두 번째 대통령이 존 애덤스였어. 그 말은 존 애덤스가 2등을 했단 말이겠지. 아빠. 응? 애덤스 있잖아. 응. 만약 애덤스가 대통령이었으면 수도가 워싱턴이 아니라 애덤스였겠네. 그랬을 수 있지. 애덤스 DC 이렇게 됐을 수 있겠지. 근데 근데 이제 왜 DC가 붙은 거야? 어제 말해줬잖아.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콜롬비아란 콜럼버스의 땅이라는 뜻. 진짜? 응. 어제 말해줬잖아. 아주 콜럼버스의 땅의 지역. 근데 진짜 콜럼버스의 땅의 지역이야?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콜럼버스의 땅이란 말이 아니라. 나 어제 그게 그러니까 궁금했어. 콜럼버스가 유럽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 유럽인의 기준에서. 아빠, 응? 고양이야. 뾰롱이가 나오는 만화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콜럼버스처럼 신대륙을 찾자 했는데 꼬르륵 베이스 소리가 나서 지금 밥부터 먹자 했는데 밥에서 신대륙이 나왔어. 밥에서 신대륙 어떻게 나와? 봐봐, 밥이 우리나라 모양이야. 그래서 신대륙이다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그랬고. 어제 보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도와준 세 개 나라가 있어. 어디야? 영국이 독립전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저요. 때 영국, 프랑스, 또 네덜란드, 스페인? 정답. 딩동댕동. 정답이야. 그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지, 가장 많이 도와줬지. 너무 많아. 98%? 97%이 정도? 짱 알죠. 그런가? 아닐걸? 어쨌든 육군은 98%? 그런가? 영국만 해도 5만 명 이상 도와줬는데. 한번 기다려봐. 그럼 존 애덤스는 멋졌어?
조지 워싱턴처럼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잘 다스렸어? 조지 워싱턴 미국이 독립할 때 조지 워싱턴 때는 독립전쟁을 할 때 1775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78년에 미국하고 동맹조약을 체결했었거든. 미국과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영국하고 싸웠고, 그래서 아들은 4대 1을 미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미국 독립 만세! 그런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어떤 나라야? 착한 나라. 동맹국이지. 혈맹이지, 혈맹. 자기를 가장 많이 도와준 엄청난 나라였단 말이야. 그런데 고작 두 번째 대통령이 선출됐을 뿐인데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버리네. 아 나보다 두 번째다 대통령. 왜 이렇게 되는지 말해줄게. 정답! 응. 대통령이 그 동맹선언이 아닌 것을 선언합니다. 아니야. 그 대통령을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똥 쌌어? 남의 집에?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럼 방귀 꼈어? 실 쌌어? 아니 오줌 그런 것도 쌌어? 아니야. 그러니까 똥 쌌어? 바나나 똥? 피똥? 물똥? 자, 스프 말랑말랑 똥? 영국이 그때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럼 미국이 다시 영국이랑 친해졌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빠. 너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프랑스가 영국이 싫어서 미국한테 하도 많이 지원했다고. 그래서 그렇지. 그 프랑스 혁명 이유도 있다고. 그렇지. 난 기억하고 있지로. 이제 영국이 미국도 별로 싫어했지만 프랑스는 더 싫어했어. 맞아, 꼴 보기 싫어.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그 전쟁을 해온 역사가 깊어. 거의. 하지만 지금은 친구 아니야? 지금은 친구지. 왜냐면 더 큰 적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인 거야. 누구였겠어? 아빠. 아빠 책에서 그런 게 나왔어. 그래? 가져올까? 아니. 독일이 나타났어. 독일이 두 번이나 엄청 강해져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힘을 합쳐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이가 있어도 더 싫은 사람이 생기면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 그게 국제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난 아빠가 좋아. 영국이 미국 배를 자꾸 훔쳐가고 영국 선원들을 자꾸 포로로 삼아서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게 찾아가서 저렇게 좀 못하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때 프랑스의 외무장관 톨레랑이 좋은 생각이야. 사실상 아니야? 이제 사실상 거절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뇌물을 좀 달라고 했다나 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절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홀대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 그랬더니 당시에 연방주의자들은 그때 프랑스와 전쟁을 하기를 원했거든. 반연방주의자들은
친프랑스였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야? 프랑스와 친해지길 원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모욕을 준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2년간 전쟁을 했어. 1700. 그럼 워싱턴은? 워싱턴은 이제 집에 갔었지. 아, 이제 일기 두 번의 임기가 끝나고 1797년에 대통령직 98년? 98년 고작 1년 후에 워싱턴 집에 가고 고작 1년 후에 전쟁을 시작한 거야. 미국과 프랑스가 그 전쟁이 2년가 1800년도까지. 근데 아빠, 음. 근데 그 워싱턴 집에 돌아간 뒤 2년 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빠? 1799년에 그 전쟁 때문에? 아니 그 전쟁하고 상관없어. 아, 병 때문에. 병 때문에 과다출혈로 사망해. 당시에는 이 아프면은 피를 뽑는 뭐 그런 걸로 사혈 기술로 병을 치료하려는 방법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그게 좋은 기술은 아니었던 거지. 피를 뽑으면 나가 너무 많이 뽑아서 죽으면? 그렇게 죽은 거야. 당시에는 의학이 잘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의학? 음, 의학? 음, 그 의학이 아니 의학? 의학. 아, 의학이 아니라 음, 의학. 의학. 난 또 의학인 줄 알았어. 음. 의학 어떡해?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가 이런 걸 거절했던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뭔지? 배고파서 이미 미국이 어느 정도 도와줬다 생각해.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왜? 미국이 영국과 그러니까 프랑스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영국과 또 친해지려고 제2 조약이라는 걸 맺었었거든.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거지. 게다가 그 당시에 프랑스가 영국과의 사이가 더 나빠지길 원치 않았던 면도 있었고, 뭐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톨레랑 외무장관이 그걸 거절했던 거지. 그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잘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해서 영국과 대항을 했어야 맞겠지. 따따딴. 그래야 나폴레옹이 몰락을 안 했겠는데. 근데 이제 톨레랑은 사실 나폴레옹이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 안 했었어. 그 사람은 그냥 나라가 안 망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랬을 뿐이야. 그러니까 국제 관계라는 게 영원한 게 없고 그렇게 쉽게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배반하고 쉽게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그러는 거야. 존 애덤스는 그렇게 2년 동안 프랑스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너무 그 본격화된 전쟁은 아니었고 전쟁을 했다 말았다 설렁설렁 했다 말았다 싸웠다 안 싸웠다 하다 보니까 그 뭐랑 뭐가? 미국과 프랑스가 아, 응. 전쟁 이름이 독특했어. 뭐 하프 전쟁이라고도 불렸고 절반의 전쟁 이렇게도 불렸고 아무튼 뭐 하프 그 악기 하프? 아니 절반 띵강 띵강 띵강강. 유사 전쟁이라고도 불렸고 유사. 그러니까 삼국 유사? 전쟁 같지만 전쟁이 아닌 것 같은 전쟁 뭐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삼국 유사 이련? 아니 그거 아니야. 그 한자 아니야. 그건 역사사가 붙었겠지. 이제 그래서 유사 전쟁. 존 애덤스는 이 전쟁을 끝나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존 애덤스의 다음 대선이 1801년이었거든. 근데 전쟁을 끝내려면 1801년에 투표 끝내도 됐거든. 이제 그러면 뭐 크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당선이 되는 건데 재선을 하는 건데 대통령을 4년 더 하는 거지. 근데
애덤스는 빨리 끝내버렸어. 전쟁. 이거는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빨리 끝내버렸고, 어차피 설렁설렁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국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물론 뭐 세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존 애덤스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조기 종료했고, 그것 때문에 같은 편이었던 연방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어. 적들에게는 이미 반연방주의자들에게는 뭐 당연히 욕을 먹겠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투표에서 탈락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존 애덤스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 원래 이 사람이 변호사였거든. 존 애덤스는 21살. 아빠 변호사가 대통령이 잘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변호사, 그러니까 트럼프도 변호사야? 트럼프가 변호사였나? 그래, 글쎄, 그건 모르겠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럼 윤석열도? 윤석열도 법률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 검사였잖아.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였다고 봐야 돼. 그럼 이승만은? 이승만 박사는 법률가가 아니었을 거야. 잠깐만, 아니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지. 물론 이제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독립운동을 하셨어. 임시정부에도 소속돼 있으셨었고, 뭐 이제 한쪽에서는 이승만 박사는 뭐 독재자의 학살자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죽이는? 많은 국민들이 죽이긴 했었거든, 전쟁 때. 이제 자기 나라 국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왜? 전쟁 중에 이제 배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많이 죽였었지.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일본의 평화선도 뭐 그었었고, 이제 6.25 전쟁 때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이제 공산화를 막았었고, 뭐 이런 업적을 이제 내세우면서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김구아랑 동시에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통 독립운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근데 이제 다른 진영에서는 거의 뭐 국부로 이제 추대를 하고 대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지. 존 애덤스는 그 21살 때 다른 변호사 밑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다가 23살 때 독립해서 정식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는데, 변호사 개업을 하고. 아빠 존 애덤스 독립운동가야? 그치? 존 애덤스는 독립운동가 출신이지.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 대표적으로 그 미국 독립운동 선언을 쓴 사람이 5명인데, 이게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의회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그때 5명이 그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거든. 그 중에 한 명이 존 애덤스야. 아, 그렇구나. 나 워싱턴처럼 사령관인 줄. 군인은 아니었어. 총칼로 싸우신 분은 아니고, 이분은 원래 법학자고 좀 그래. 그래서 자기가 살던 주의 헌법도 만들고 그러셨어. 이분은 펜으로 싸운 거지. 펜과 말로. 그리고 나중에 파리 협정,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끝나고 파리에서 영국을 상대로 이제 우리는 독립한다는 협정을 맺을 거 아니야? 그때도 미국에서 파리까지 가서
영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셨던 분이지. 3명 중에 1명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말과 글로 싸우신 분이야. 이제 존 애덤스는 그래서 그 23살 때부터 변호사를 하셨고 좀 몰랐어. 하셨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단 말이야. 근데 사무실 열고 1년 동안 손님이 딱 1명밖에 안 왔어. 이게 엄청 힘들었단 말이지. 다행히 존 애덤스 집이 막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물론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안 왔어. 우리 정도? 뭐 우리 집 우리보다 살짝 더 잘 살았을까? 가지고 당장 생계를 막 걱정하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1년을 버텼겠지. 사람이라는 게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버티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해서 한 1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해. 30대 중반 정도가 돼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원래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라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존 애덤스의 아들이 존 퀸시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아빠가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을 한 거지. 원래 미국의 대통령 초기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주 출신들이 아빠,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족이랑 같이 살잖아. 음, 아 근데 그 아들이 대통령 했을 때 촌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지. 그럼 아들이 같이 대통령 하는 거 살았겠네? 봤지.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잘 모르겠네. 보통 아버지하고는 같이 안 살거든. 왜? 살아보면 알아. 아무튼간에 그때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네. 아마 같이 안 살았을 것 같아. 그나 봐보자. 그리고 존 애덤스는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어. 미국의 최초의 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화이트하우스에 최초로 입주한 대통령이었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이 백악관 알아? 응, 미국 음, 대통령 있는데. 이제 백악관이 나 그것도 조지 처음 워싱- 있어. 조지 워싱턴 때는 없었거든. 백악관이 1801년인가 완공이 됐을 거야. 이 완공이 됐어. 근데 이제 존 애덤스가 1801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이 완공된 백악관을 이용했던 첫 번째 대통령인 거지. 아직 완공되기 전에 입주를 이미 했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맨 처음으로 정당이 소속된 대통령이었고,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때는 아직 정당 이런 게 없었대.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아들을 대통령을 만든 아빠 대통령이었고, 이런 거. 그리고 미국 아무튼 그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 사실 두 번째 대통령이었으니까 웬만해서는 다 처음이었겠지. 변호사로서 처음 대통령이기도 했겠고. 이제 만약에 존 애덤스가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면, 물론 조지 워싱턴도 권력에 욕심이 많지 않았지만,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오래 끌었을 거야. 그랬다면 미국의 국익이 더 많이 해쳤겠지. 하지만 촌 애덤스랑 조지 워싱턴이랑 1대 2대는 다 좋은 사람들이네. 그렇지. 결국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최고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제 조지 워싱턴이 32년인가 태어났고 1732년, 애덤스가 1735년에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워싱턴이 2살 형이었지.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할 때 존 애덤스가 부통령 하면서 밑에서 보좌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중에 또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사실상 8년을
이제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아무튼 통령을 한 거야. 뭐 이게 긴 시간 그렇게 했던 거고.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대통령을 만드니까 굉장히 정치 명문가로 됐겠지. 스무 하지만 가장 존 애덤스가 존경받을 만한 점은 전쟁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내서 비록 자기는 재선에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 욕망을 좀 내려놓고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서 본인은 빨리 권력을 잃게 됐다. 이제 이런 점이 존경받을 만한 점이야. 지도자라면 본인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안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밝지가 않아. 다행이랄까 존 애덤스는 오래 살았어. 90살까지 살았다고 해. 와. 오래 살았.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오래 산 거야. 그러니까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지. 할 말 다 하면서. 존 애덤스는 또 그 독서를 잘 하기로 말을 독하게 하기로 또 유명했었다고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지고 오래 살았을 수도 있겠지. 존 애덤스는 키가 작아서 조지 워싱턴하고 옆에 있으면 그 키 차이가 커 보였다고 하지. 왜냐면 조지 워싱턴이 188인가 됐고 링컨이 193인가 됐었다 했지. 존 애덤스는 160인가 밖에 안 됐다고 하지. 160 몇인가. 그래서 옆에 서면 굉장히 키 차이가 커 보였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애덤스는 비록 조지 워싱턴에게 뭐 이렇게 쓴소리도 가끔 했다곤 하지만 뭐 조지 워싱턴을 뭐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말이 있어. 누가 뭐래도 조지 워싱턴은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뭐 영국군을 물리친 사람이니까 뭐 대부분이 조지 워싱턴을 존경했던 거지. 존경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존경 안 하는 사람은 있어. 100은 없는 거야. 100%는.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에서 은퇴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했지만 돌아가서 책도 여러 가지 쓰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화롭게 살다가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것까지 다 보고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 1826년에 조용히 사망하게 된다. 사람들 축복 속에서 다 이루었다. 저 세상으로 가셨어. 오늘의 교훈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은 그 방향이 다를 때가 있는데 지도자라면 국가의 이익을 좀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야 그 국가가 나중에 강대국이 된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그렇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야. 자, 오늘 얘기. 그 조지 워싱턴, 이 두 대통령 덕분에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 거야, 미국이? 그분들이 이제 기초를 다진 거고 그 이후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제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지리적 요점이라든가 지리적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유럽 자체가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산업 체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많은 빚을 유럽에게 빌려주고 그다음에 원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최강대국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어. 운도 중요하다 이거지.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 끝. 잘 자.